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기 전에 다른 회사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서 피고가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인도를 이행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도를 전제로 한 차임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판례가 새로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임대인들이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어떤 회사로부터 상가 건물 2곳을 원고가 분양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2019년 7월 달에 피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2,500만 원, 월 차임은 190만 원으로 약속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애초에 2020년 7월 말부터 22년 7월 말까지였는데 임대차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9월 15일로 연기를 하고, 이거는 원고들이 9월 14일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라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원심에서는 이걸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 인도를 전제로 해서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데, 원고들이 부동산을 실제로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이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원심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자세히 판시를 했는데요.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도 부담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기 전에 다른 회사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서 피고가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인도를 제대로 이행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도를 전제로 한 차임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판결에서 중요한 거는 임대인은 당연히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그 전에 다른 제3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등으로 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인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단순히 이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만 한다고 해서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차임을 내야 되느냐,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이 부분을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인 판시로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는 실제 인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 외에 이 과정에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계속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 취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